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바젤을 구경을 하고 나서 이제 루체른에 들렸다가 발스로 넘어갔는데 여기도 저희 채널 좋아하시는 분들 또 건축과 인테리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반기실 만한 곳인데 바로 페터줌토르의 온천을 경험하실 수가 있는 발스에 있는 호텔 713입니다. 루체른에서 한참 더 들어가야 되는 정말 외진 곳에 위치한 발스라는 마을에 있는 호텔이거든요. 근데 이 713이는 이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우편번호라고 해요. 이 작은 마을에 있는 이 호텔이 유명한 건 그 현대 건축의 대가 페터줌토르가 설계한 713이 때르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데 저희는 사실 여기 유현준 교수님 유튜브에서 여기를 소개한 영상이 있어서 그걸 보고 한번 꼭 가보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 일정에 넣고 예약을 했는데 생각보다 가는 길이 정말 힘들었어요. 와, 진짜 저희가 스위스에서 그래서 렌트를 할까 했었는데 또 이 운전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스위스에서는. 그래서 결국은 그냥 기차를 SBB를 타고 갔는데 정말 멀고도 험난하고 길었습니다. 가는 그래서 길이. 기차와 버스를 수없이 갈아타면서 도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가치가 있었던 게 일단 스파, 때르메가 진짜 좋았던 게 이게 약간 무슨 고대 신전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저희가 이후 설명들이 나중에 갔던 그런 현대적인 온천과는 달리 그 건물 자체가 이렇게 땅 아래 자연을 해치지 않도록 반쯤 박혀 있어서 밖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잘.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무슨 지하 비밀 기지 같은 곳에서 온천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의 경험이 또 너무 좋았잖아요. 맞아요. 진짜 다 검거든요. 근데 검은 벽 아래 이렇게 슬릭 같은 데서 빛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분위기부터가 되게 신비로운데 신전 같은. 맞아, 신전 같아요. 근데 여기서 물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스파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뭐 명상 음악이 들려오는 공간 등등이 있고 그래서 스파 안에서는 좋은 게 휴대폰을 못 쓰거든요. 전자기기 금지예요. 오히려 그게 저희는 정말 좋았던 게 안티도파민의 경험을 여기서 정말 많이 하고 왔어요. 그리고 또 여기가 야외 스파가 있는데 저희가 갔던 날에 눈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왔었거든요. 11월에. 그래서 이 눈을 맞으면서 야외 스파를 하는데 그게 정말 인생 경험이었고 근데 여기는 사실 온천만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숙소가 호텔 동이 있고 또 하우스 오브 아키텍트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그런 유명한 뭐 페터줌토르, 안도타다, 톰메인 등 유명한 건축가들이 자기 철학에 담은 요 방을 만든 그 하우스 오브 아키텍트 동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1박 1박씩 한번 묵어봤어요. 원래는 방 바꾸는 게 귀찮아서 그냥 호텔에서 2박을 할까 하다가 그래도 안도타다오의 방을 한번 묵어보고 싶다 해가지고 갔으나 좀 후회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 사실 하우스 오브 아키텍트가 더 비쌀 것 같잖아요. 얘기만 들으면. 근데 호텔이 더 비싸고 하우스 오브 아키텍트가 훨씬 싸거든요. 약간 기억으로 1.5배에서 2배 정도 맞아요. 차이가 났던 것 같은데 근데 되게 안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호텔에서 그 하우스동으로 이동을 하자마자 약간 다운그레이드된 느낌을 호텔에서 줬어요. 뭔가. 신분이 격화되는 느낌이 있어요. 안도타다오의 방에 묵으시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가난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우스 오브 아키텍트 동은 룸 서비스도 안 되고요. 그리고 방도 좁고 방도 되게 좁고 그리고 심지어 그 스파 할 때 호텔에 묵을 때는 전용 이 키도 줬어요. 사물함 키도 스파에서 쓸 수 있는. 근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알아서 짐 놓고 써라. 약간 이렇게 돼서 약간 조금 그냥 차라리 하우스에 묵고 그 다음에 호텔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가신다면 좀 쾌적함을 위해서 2인 이상 가실 분들은 무조건 호텔로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일단 호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여기도 워낙 럭셔리한 호텔이다 보니까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일 스탠다드한 방을 예약했는데 역시나 비수기 그리고 허니문 버프였는지 업그레이드를 해주셔가지고 내부에서 스파를 즐길 수 있는 방으로 받았었고 허니문 웰컴을 이렇게 하트를 해주셨는데 되게 그 꽃잎도 실하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그 체크인 할 때 여자분이 저한테 장미꽃도 엄청 잎이 이만한 걸 막 선물해 주시고 간식도 주시고 되게 서비스 친절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날 하우스 오브 아키텍트로 가니까 일단 안도타다오가 약간 일본의 찻집을 연상하면서 그 방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방 분위기나 하우스동의 그 건물에 쓴 타일이나 소재나 곳곳에 놓인 디자인 가구들 이런 건 다 너무 예뻤는데 일단 방이 너무 작고 그리고 욕실도 정말 작고 심지어 그 냉장고나 미니바도 없어서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없는 게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조식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호텔에 있을 때는 정말 그 실버 레스토랑이라고 미슐랭을 받았던 곳에서 아름다운 놀 테이블이 있는 곳에서 조식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앉으면 원하는 메뉴도 만들어 주시고, 근데 다음날 그 하우스 오브 아키텍트에 묵었을 때 조식은 정말 생존 조식 느낌으로 재료도 신선하지 않고 좀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았다. 그냥 좀 끝나누기를 하는 느낌이 되게 들어가지고 그거는 약간 좀 그랬던. 근데 어쨌든 저희는 두 개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걸 비교할 수 있어서 정보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왕이라면 건축가를 엄청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1인이 가시는 게 아니라면 꼭 쾌적한 여행을 위해서 호텔로 가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호텔은 되게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먹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에 나가서 다른 레스토랑을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인근에 있는 레스토랑에 걸어서 갈 수 있는데 저희처럼 겨울에 가실 분들은 사실 눈 오는데 거기까지 걸어간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안에 있는 양식 레스토랑에서 다 해결을 하다 보면 좀 힘들 수 있어서 뭐 간단하게 호텔에서 취사는 안 되니까 뭐 컵라면 정도? 아니면 뭐 햇반 정도를 챙겨 가셔서 꼭 이렇게 불법이 아닌 한에서 좀 한식 챙겨 드시고 뭐 과자 같은 것도 좀 챙겨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스위스에 가서 스파를 정말 많이 다녔는데, 여기 7123이 가기 전에 루체른에서 들른 스파 호텔이 하나 더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곳은 이제 비르겐스톡 리조트, 호텔 앤 리조트이고요. 신혼여행에 스위스로 가시는 분들 중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 곳이 이 비르겐스톡이랑 그다음에 빌라호네그 두 곳이에요. 여기가 가장 럭셔리 스파 호텔로 좀 유명한 곳인데, 루체른호와 루체른 시내 마을 전경을 보면서 정말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야외 스파를 즐길 수가 있는 걸로 유명한 곳이에요. 저희도 루체른에 도착해서 유람선을 타고 들어가서 페니쿨라라고 하는 이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야 돼서 굉장히 가는 길이 멀긴 했으나 가길 잘했다 했던 곳입니다. 이 7132가 조금 더 아티스틱한 느낌이라면 이 비르겐스톡은 정말 대기업, 유럽 부자들이 정말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호텔이에요. 약간 서비스부터 모든 어떤 시설이 탁탁탁탁 굴러가는. 약간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같은 느낌도 맞아요. 있었고, 서비스도 진짜 매끄럽고 친절했고, 그냥 자본주의의 친절함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 맞아. 싶을 정도로 친절했고, 7132보다 조금 더 모던하고 현대를 경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좀 더 매끄러운 서비스를 경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곳을 좀 더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야외 스파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맞아요. 여기도 저희가 눈 맞으면서 스파를 했는데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그 루체른호를 바라보면서 하는 스파도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7132보다 스파 규모는 조금 더 작지만 조금 더 매끄럽고 조금 더 뭔가 인스타그래머블한 그런 스파는 여긴 것 같아요. 여기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뭐 다른 외국인 분들도 다 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확실히 더 인스타그래머블하고 대기업 같고 조금 더 매끄럽고 이런 서비스를 경험하고 싶으시면 여기 비르겐스톡 호텔 앤 리조트도 저희는 1박만 했는데 조금 아쉬웠거든요. 네, 2박 정도 하는 게 좋겠다. 지하에 있는 건식 사우나도 너무 좋아서 여기도 럭셔리를 경험하실 분들은 추천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희는 이제 인터라켄 많이 가시는데, 제가 경험했을 때 저는 인터라켄보다 그린데일 발테가 더 좋아가지고 그린데일 발테 한 3박 정도 묵으면서 그 제일 유명한 벨베데레 호텔 거기밖에 선택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묵으면서 편하게 아이거 북벽 보면서 컵라면도 먹고, 그리고 이제 휴양했죠, 휴양. 휴양하고 책도 읽고 이러다가 이제 신혼여행 1부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파리로 이동을 했는데, 사실 파리는 쇼핑하러 갔어요. 저희가 다른 도시에서는 쇼핑을 많이 안 했던 게 캐리어가 워낙 무겁다 보니까 그냥 마지막을 파리로 정해서 파리에서만 사자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갔던 곳들도 대부분 다 쇼핑 리스트인데, 그 전에 그래도 문화생활을 한 번은 해야 되지 싶어가지고 들렀던 너무너무 좋아하는 미술관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팔레드 도쿄인데요. 갈 때마다 제가 방문을 하는 곳이고, 그 경험이 너무 좋아서 여자아이도 이번에 들어갔는데 정말 이게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현대 미술을 전시하는 곳으로 이게 힙한 감성과 독창적인 영감이 쏟아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공간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데, 외관은 전통적인 유럽식 건물인데 내부는 노출 콘크리트 기반에 굉장히 로우하고 힙하게 꾸며져 있거든요. 그리고 층고도 굉장히 높고 공간 구조도 독특해서 그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특별한 경험인데, 이 전시 자체도 여기는 상설 전시가 따로 없고 매번 특별한 기획전과 특별전을 통해서 가장 진보적이고
실험적인 미술을 선보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행 때마다 방문해도 매번 다른 경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가 좋은 거는 보통 아침에 열어서 한 5, 6시쯤 닫는 다른 미술관이랑 다르게 낮 12시쯤 열어서 저녁 10시 혹은 저녁 12시까지 하기 때문에 파리 여행 가서 보통 저녁 일정이 좀 애매할 때 있잖아요. 밥 먹고 나서 뭐 할 게 없거나, 그런 분들이 밤 일정으로 가보시기도 좋고, 그리고 또 바로 옆에 파리 시립미술관이 있는데 여기는 심지어 입장료도 무료거든요. 근데 여기 파리 시립미술관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 너무 좋아서 팔레드 도쿄 가셨다가 한 20m 옆으로 가셔서 파리 시립미술관도 보시는 걸 추천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추천드리고 싶은 건 팔레드 도쿄 바로 앞에 뒤마다리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에펠탑이 정말 잘 보입니다. 그리고 산책할 만한 정말 좋은 분위기여서 팔레드 도쿄 가셨다가 여기 뒤마다리까지 이렇게 꼭 걸어가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진짜 여기가 에펠탑 명소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오빠가 하도 꼭 가보자 해가지고 갔는데 진짜 가서 너무 많은 영감을 받고 와가지고 여기는 저희 채널에서 지금까지 추천하는 거 좋아하셨던 분들은 특히나 꼭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이제 여자아이의 파리 소품샵 지옥이 시작이 되는데, 제가 간 코스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파리에 갔는데 백화점 털이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뿌랭땅 근처에 진짜 가까운 곳에 숙소가 있긴 했으나 저희가 볼 게 없을 것 같아서 안 갔었고, 주로는 르봉마르쉐, 봉막슈 백화점과 라파이에트를 다녀왔습니다. 일단 봉막시에랑 라파이에트 둘 다 식품관이 주 목적이었는데 봉막시에는 리빙관까지 같이 갔었는데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봉막시에는 약간 갤러리아 같은 느낌? 좀 더 조용하고 좀 프리미엄의 느낌, 큐레이션이 잘 되어 있는 느낌이라면 나머지 라파이에트나 이런 곳들은 조금 더 일반적인 백화점 느낌이 있었습니다. 워낙 예쁜 곳들이긴 하지만. 그래서 각각 장점이 있었는데 봉막시에는 그런 고급짐을 경험하고 큐레이션을 보는 느낌이 즐거웠다면 라파이에트는 훨씬 더 이제 식품관에서 쇼핑하기가 좋았어요. 편리했어요. 편리했어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거 탁탁탁탁 잘 한눈에 보기 좋게 좀 정리되어 있는 느낌이 라파이에트는 있었어서 만약에 가신다면 봉막시에 먼저 가셔서 차분히 구매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못한 것들 라파이에트 가셔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가격도 한 몇 유로씩 살짝살짝 맞아요. 차이가 있더라고요. 0.5유로, 1유로 이렇게. 봉막시가 약간 더 쌌던 품목들도 있었고, 그래서 일단 봉막시에는 워낙 그 내부 예쁘기로 유명하고 식품관도 많이 가시는데 리빙관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저처럼 좀 주방용품 좋아하시는 분들, 그래서 가구랑 조명 같은 거 있는 공간도 되게 잘 예쁘게 꾸려져 있고 좋아하시는 뭐 브랜드들도 잘 입점되어 있지만 사실 거기서 가구를 사는 건 뭐 유로 환율이나 뭐 이런 거 생각했을 때, 그 배송 생각했을 때 약간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냥 구경만 하고 왔고, 그 외에 이제 그릇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사실 프랑스 제2의 꽃게를 진짜 좋아하는데 이게 한국에서 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거긴 제2의 꽃게가 진짜 크게 너무 예쁜 제품들 라인업들이 쫙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럭셔리 그릇 브랜드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파리 가시면 가시는 마랑몽타구 제품들도 약간 소규모로 꾸려져 있었고, 그 외에도 뭐 르크루제, 스타우버, 알레시, 모비엘, 드뷔에 이런 것도 보기 편하게 싹 모여 있어요. 그래서 요거 참고하셔서 리빙관까지 꼭 보셨으면 좋겠고, 라파이에트는 진짜 이런 식품관 쇼핑하러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화점 털이를 하고 나서는 이제 소품 투어를 했어요. 그래서 마레지고도 가고 했는데 소품 투어에서 첫 번째로 갔던 곳은 라 트레조레리라고 하는 라이프스타일 편집쇼입니다. 여기는 뭐 주방용품, 생활용품, 간단한 가구나 뭐 욕실용품, 청소도구 같은 걸 정말 한눈에 모아서 볼 수 있는 곳인데 큐레이션도 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고 그냥 막 아무거나가 아니라 많이들 아시는 브랜드 제품들, 뭐 레데커나 뭐 야나기소리나 드뷔에나 뭐 프랑스 소품들 같은 것들이 진짜 쫙 모여 있어가지고 여기서 거의 한 1시간 넘게 있었죠. 진짜 열심히 구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경하다가 지쳐가지고 오빠가 2층에 있다고 하는데 울면서 못 가겠다고. 저는 못 봐 이랬는데 오빠가 힘내라고 해가지고 2층까지 구경했던. 그래서 제가 TWL에서 뭐 품절돼서 못 샀던 계량컵도 사이즈별로 다 있었고, 테이블웨어라든지 냅킨, 테이블 매트, 키친 크로스 같은 이런 패브릭들도 다 종류별로 모여져 있고 귀여운 그릇들도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살 게 많기 때문에 꼭 지갑 주의하셔서 방문 꼭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
생각한 빗자루 사왔잖아요. 빗자루. 빗자루가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프레영트라는 곳에 엑프엉트라는 곳에 갔다 왔는데 이곳은 조금 여기도 더 또 대단하잖아요. 대단해요. 조금 더 아트 공예품을 모아놓은 갤러리예요. 그래서 파리의 아트앤 공예 갤러리 샵인데 마레지구에 위치해 있어서 뭐 근처에 같이 둘러보시다가 쓱 들리시기도 좋은 위치고 이제 프랑스와 유럽이나 심지어 뭐 아시아 장인들, 아티스트들이 만든 작품들을 판매하고 전시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뭐 그릇이나 화병이나 다양한 조각 작품들 같은 것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는 조금 있지만 그렇다고 엄청 비싼 건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합리적이라서 되게 놀랐어요. 물론 진짜 이제 유명한 아티스트 작품들은 고가겠지만 그냥 저희가 보는 약간 작은 컵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살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컵이랑 약간 작은 조각 작품 이런 걸 사왔는데 되게 만족스러웠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작품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쇼핑하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갤러리 같은 진열 방식이나 고품질의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저처럼 이런 작품 좋아하시는 분들, 주방용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방문해 보시길 추천해요. 그리고 이런 데 가면 사실 분위기가 정말 어려울 거라고 생각 많이 하시는데 생각보다 직원분들도 너무 친절하고 또 택스편도 해주잖아요. 맞아요. 여기 제가 혹시 택스 리펀 되나요? 했는데 진짜 그냥 되게 매끄럽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선 아무래도 돈을 좀 많이 쓰게 되다 보니까 택스 리펀 잘 받으시는 거 추천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마 파리 그리고 주방용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전설의 주방용품 가게죠. 에드이에랭입니다. 여기는 1820년에 설립이 돼서 20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미 주부님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곳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요리사나 요리 애호가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전통적인 주방용품 가게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요리 장비를 찾는 분들이 꼭 한 번쯤 방문하는 곳인데 저도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봐야지 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위치도 접근성 좋은 곳에 있었고 제일 유명한 게 수작업으로 제작된 그 구리 냄비잖아요. 그런 것들부터 뭐 팬이나 철제팬이나 칼이나 제빵 도구나 간단한 그릇, 조리 도구 같은 게 진짜 약간 남대문처럼 도매상처럼 모여 있습니다. 나무 진열장에 진짜 역사를 느낄 수 있게 진열이 되어 있어서 사실 편하게 쇼핑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맞아요. 거긴 조금 불편해요. 왜냐면 이제 가격을 볼 때 가격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제품 넘버를 보고 옆에 이따만한 두꺼운 책자가 있어요. 거기서 제품 넘버를 확인해가지고 가격을 이렇게 확인해야 돼서 매번 편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니라서 만약에 나 드브이에나 이런 거 사고 싶다, 좀 편하게 쇼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백화점이나 인근의 좀 현대적인 주방용품 샵으로 가시는 게 맞고 아니면 나는 좀 살 게 많다 그리고 좀 전문적으로 이것저것 보면서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약간 단순히 쇼핑하는 곳이 아니라 프랑스 요리 문화의 좀 상징 같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도 주방용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꼭 같이 방문해 보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저의 폭풍 쇼핑 리스트였고 그 외에 저희가 파리에서는 사실상 미식을 즐기지 않고 그냥 거의 한식, 중식을 먹었거든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유럽 음식을 못 먹겠다. 질렸다. 유럽 문화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국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조금 맵고 좀 짜고. 칼칼하고 이런 게 필요했는데 근데 저희가 여행 갔을 때 하나의 원칙이 한 번 갈 레스토랑은 두 번 다시 가지 않는다. 이게 약간 있거든요. 철칙이 있었어요. 왜냐면 다양한 걸 경험하기 위해서 여행을 온 건데 근데 저희가 유일하게 두 번 방문한 레스토랑이 바로 파리에 있는 중식 맛집 티암프입니다. 남편이 갔다 와서 계속 한국 들어오자마자 티암프. 제가 밤마다 티암프를 떠올리면서 요새 자는데 이게 파리 프랭땅 백화점 근처에 위치한 작은 중식당이거든요. 근데 사실 양식에 물려가지고 이제 중식당 그냥 구글맵으로 검색을 하다가 거기 리뷰가 어떤 식이냐면 조금 시끄럽고 서비스는 쏘쏘인데 맛이 너무 있다 라고 해서 가본 중식당이에요. 구글 평점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한 4.3 정도인데 그냥 구글 리뷰 보고 가까우니까 가보자라고 해서 갔는데 처음에 들어가서 좀 후회했어요. 난 아닌데. 왜냐면 무슨 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 약간 이렇게 지하로 이렇게 내려갔는데 약간 구내식당 같은 좀 느낌이 있어요. 회사 식당. 난 거기서 여기 맛있겠다라는 느낌이 왔어. 그래서 저희가 한 3-4가지를 시켰는데 음식도 너무 빨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도 사실 그때 저희가 조금 애매한 시간대에 가서 손님도 없었고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먹었는데 솔직히 그냥 제 개인적인 기준에선 미라주르보다 여기가 더 맛있었어요. 진짜로. 여행 와서 먹은 거 중에 여기가 최고다.
인생 중식이다라고 할 정도로 시킨 음식마다 다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쿵파오 치킨도 맛있고 크림 새우도 맛있고 볶음밥, 볶음면 뭐 하나를 다 꼽을 수 없어요. 근데 시키는 것마다 다 맛있었는데 그럼에도 꼭 제가 추천한다면 쿵파오 치킨이랑 사천 소고기 국수는 꼭 드셔라. 그 쿵파오 치킨이 여러분 약간 달콤한 치킨인데 저는 원래 그런 스타일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여기에 감명을 받아서 다음날도 방문을 바로 해가지고 한 4-5개 시켜가지고 먹었는데 음식도 빨리 나오고 무엇보다도 파리 중식장 치고 가격도 그래도 합리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많이 안 나왔었고 한국에 비하면 약간 싼 정도?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물론 약간 퉁명스러운 서비스와 불친절하진 않았어. 근데 구내식당스러운 인테리어만 감수하며 이 근처를 지나시거나 숙박을 하실 때는 꼭 들러볼 만한 맛집인데 굳이 먼지적인데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맞아. 근데 약간 청결면 이런 거는 약간 흐린 눈으로 보시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서 여기는 저희처럼 이제 양식에 지치신 분들은 꼭 가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파리에 제가 재방문을 하게 된다면 티안푸는 꼭 나도. 2번 이상 방문할 나도 또 겁니다. 간다. 그래서 여긴 진짜 강력 추천하는 중식당. 이 외에는 거의 저희가 프랑스에서 뭐 크게 미식을 즐기지 않았기 때문에 미식의 도시에서 미식을 안 즐겼어요. 이 외에도 다 중식당만 갔던 것 같아.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여기가 제일 좋았어요. 이렇게 추천드려봅니다. 그래서 저희의 길고 긴 신혼여행 그래서 호빗의 리뷰는 모험 같다, 그지? 호빗의 대모험. 사실 이 외에도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이러면 오빠가 너무 길어질 것 같다 해가지고 저희가 딱 이 정도로 간추려 봤고요. 이렇게 저희가 12월호를 특별편으로 대체하게 됐는데 좀 마지막으로 이번 달을 마감하며 말씀을 여기서 드려보자면 일단 올해 저희가 좀 월간 안비를 못했던 달도 있고 저 혼자 있던 달도 있고 해가지고 약간 그런 이슈들이 있었어요. 사실 제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조금 집중해야 되는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면서 여기 집을 자주 비우고 그리고 또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많이 못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여유로워질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월간 완비도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컨텐츠 제작도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뭐 저희 취향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 대단하지 않은 취향을 더 꾸준히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막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 월간 안비 서비스를 메일링으로 해볼까? 아니면 진짜 오프라인으로 뭔가 편집물을 받아보실 수 있게 할까? 막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서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편하게 또 댓글에도 남겨주시고요. 저희 채널도 한 3-4년 됐잖아요. 근데 이때쯤 이렇게 정을 쌓았으면 이제 좋은 아이디어도 좀 주시고 왜 저래? 무슨 이제 아이디어 편하게- 깡패야.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정이 쌓였는데 이제 왜 이래? 이게 너무 내외하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 더 편하게 아이디어가 강탈자야. 다 알잖아요, 우리끼리 이제. 그래서 올 한 해도 너무너무 봐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볼게요. 내년에 1년씩 더 나이를 먹고 또 만납시다. 내년에 만나요. 안녕. 안녕.